지난해 폴란드가 최대 4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기 이전부터 한국산 무기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능은 미국산 무기와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잔고장 없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은 한국 광희산업만의 강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한반도 지형과 혹한기와 혹서기를 견딜 수 있게 제작된 무기체계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난해부터 이어진 K방산질 주의원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저가 무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적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소형군 사차량 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코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높은 동력 성능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통 방산 강국 무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브랜드로 잘 알려진 기아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소형 전술 차량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의 소형 군사 차량의 경쟁력은 가성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아의 소형 군사 차량의 대당 가격은 약 2억 원으로 국내 판매용보다는 약 5천만 원 정도 비싼데요. 하지만 미국이 운용 중인 군용 험비보다 저렴하고 동력 성능과 편의성이 우수해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형 군사 차량은 225마력의 유로5급 디젤 엔진이 장착되었는데요. 여기에 방수용 스타터와 발전기가 있어 760mm 수심의 하천을 무리 없이 건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오일팬을 부착해 32도 각도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완만히 주행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소형 군사 차량이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큰 인기를 끌자 글로벌 방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이 소형 군사 차량에 큰 관심을 가지며 추가 수출의 움직임마저 관측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그동안 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기를 가장 많이 판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국제적인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금하고 대안으로 한국산 소형 군사 차량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전과 분쟁,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경제적 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아프리카는 미국산과 유럽산 무기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더불어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형과 기후에서도 무리 없이 운용이 가능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 무기는 소형 전술 차량뿐만이 아닌 것도 K방산이 큰 사랑을 받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K2 흑표 전차를 생산한 현대로템의 경우 이집트와 모로코 시장 진출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K9 자주포와 K10탄 야군반 장갑차, K11 사격지휘 장갑차를 이집트에 공급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기로 해 무기 수출 품목 다변화는 물론 수출 국가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K2 전차의 국내 양산 가격은 다른 경쟁사 모델보다 저렴하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결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에 뒤처지지 않는데요. 게다가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와 자동사격 기능의 사통장치, 자동장전장치, 능동방호체계 등 첨단 장비를 적용해 성능 측면에서도 미국이 M1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전차,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 등과 함께 세계 5대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인 방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2조 5천억 원 규모의 K2 전차의 2차 수출 계약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4조 4,992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따낸 바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명성과 수출 시계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독일의 PGH-2000 자주포는 대당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1억 원에 달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K9 자주포는 대당 가격이 약 40억 원 수준에서 시작되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수입해 사용하는 무기체계인데요. 여기에 K9은 우리 군에서도 운용 중이어서 중고 수출도 가능해 엄청난 부가가치가 뒤따르는 한국의 명품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도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2차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최대 6조 원 규모가 넘는 폴란드용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올해 3분기에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연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가 미래전장도 거뜬히 극복하는 무기로 재탄생되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가로의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초기형 모델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요.
또한 우리 군의 K9 자주포를 K9A1으로 개량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어 한국의 군사력도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K9A2는 K9A1과 비교할 때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9A2의 핵심 기술인 고반응화 포연 구개발에 착수해 2021년 8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고반응 화포 기술은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동화 포탑을 장착해 분당 발사 속도를 현재의 분당 6발보다 1.5배가량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포격할 수 있어 약 30에서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금은 포탄을 포신약실까지 이동시키는 송탄과 장전이 반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포탄을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내는 장약 장전은 승무원이 직접 하는 수동 체계로 작동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향후 고반응화 포 기술이 적용되면 포탄과 장약 장전 기능까지 완전 자동화돼 병력운 용소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 전에 K9 자주포는 총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K9A2는 3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해 저출산 문제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9A1을 도입한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주 한대사는 올해 상반기 열렸던 외교사절대상 국산무기 홍보 현장에서 성능 개량을 통해 탑승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운용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신형 K9 자주포에 열광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여기에 운용 인원이 감소했어도 각종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됨에 따라 화력은 훨씬 강해지고 발사 속도는 기적으로 빨라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존에 수출이 완료된 국가로의 성능 개량 사업과 신형 자주포 수출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이 밖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형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산과 유럽산 무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무기 구매를 하지 못하는 국가로 중고 수출이 가능해 신형 자주포 도입에 대한 비용 감축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형 군사 차량처럼 구형 K9 자주포의 중고 수출 증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배경은 우리 군의 신형 자주포 도입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줄여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저런 무기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한국은 매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지만 매번 놀랍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한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 현재의 K9 자주포도 강한데 신형 자주포는 얼마나 강할까? 한국은 정말 무기를 잘 만드는 것 같아. 아마 앞으로는 미국보다 더 많은 무기를 만들 것 같아. 한국산 무기는 실전에서도 검증받은 무기니 믿고 쓸 수 있어. 한국은 정말 믿기지 않는 나라야. 이제는 자주포 포탄 사거리가 미사일급으로 늘어났으니 말이야. 한국은 방산 무기로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아. 요즘 들어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들을 필요 없겠어. 역시 한국은 한국이라니까. 한국은 정말 최고야. 저런 무기를 만드니 폴란드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무기를 사가지.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괴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